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근데 이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 주요 수급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대부분 개별 기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마인하고 샤프링크 이쪽이 가장 강력한 경쟁 구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56만 개, 36만 개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디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점진적으로 이더리움 자체성으로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조세 루빈이 샤프링크 지금보다 더 빠르게 이더를 매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더리움 재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엔 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유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결권 부분이나 뭐 이런 거를 거버넌스를 뭐 어떤 걸 좀 올렸을 때 아무래도 이제 두 회사에 따른 입지가 생각보다 더 많은 영향성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프링크나 비트마인 이제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그만큼 서로 이더리움을 더 많이 모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상당히 우리들한테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동향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스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부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샤프링크로 보게 되면 한템포 엄청 많이 오르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던 시점이 25년도 6월 요 시점입니다. 6월달 언더에서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발행 주식수의 주청이 통과가 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추가 발행에 따른 주청에 있는 내용과 공시에 있는 내용은 따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아직까지는 추가 발행은 좀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상당히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ATM 발행 한도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주식 발행과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가용 자산이고 어느 시점에 타점에 맞춰가지고 이걸 한 방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따졌을 때도 여전히 적립식으로 우리가 공시를 해 가면서 모아가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이제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을 최대한 많이 늘려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저기 어디냐 비트마인도 마찬가지로 가용 자산이 좀 넘치게 잘 준비를 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ATM 발행 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순 계산으로 이제 최대 발행 한도를 그냥 지금에 있는 이더리움 가격으로 긁었다라고 했었을 때 대략 샤프링크는 7조 원 정도를 더 쓸 수가 있게 되고요. 7조 원이래. 예. 대략 한국 돈으로 7조 원 정도 더 쓸 수 있고 여기서도 비트마인은 대략 한 4조 원 정도를 더 가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수는 아크인베스트가 여기 투자 부분하고 기간이 좀 붙게 되고요. 샤프링크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간에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계속 기간에서 투자 부분을 투자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매 가능한 게 대충 나오게 되죠. 샤프링크가 대충 170만 개 정도. 물론 이거는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고정된 픽스가 아니고요. 매번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운영 시점에서도 이제 중간중간마다 조금씩은 바뀔 수는 있지만 좀 로프하게 잡아서 대략 한 170만 개, 120만 개 정도를 모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현재 이제
NAV 추이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1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괜찮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비트마인하고 이제 샤프링크가 이렇게까지 많이 이제 모아가는 그 단계 추이에서도 샤프링크는 아직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비트마인은 전체 공급량의 5%를 모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5%에 있는 비중을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부분을 진짜 제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의 트레저리 이 내용에 있는 비즈니스 구조의 총 4가지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스테이킹 뭐 잘하겠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뭐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부분을 이제 이더 기반으로 많이 뭐 쓸 수 있는 추이가 많이 있다. 그러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검증자 차원에서 또 이제 보안 차원에서도 이런 이더를 많이 모아가면서 좀 커버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뭐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제 왜 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추이 기반에 있는 이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비트마인이 기존의 MSTR 모델링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 배율이 나왔는데 그러면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에 있는 비율을 책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전략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도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순한 맛은 그냥 코인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적립을 한다. 근데 나는 변동성이 너무 큰 건 싫어한다. 라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높은 수익률도 내가 그냥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내려두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중간 맛은 무엇이냐? 이제 계속 이야기하던 이더 T나 이더 U 뭐 이런 애들 레버리지 2배 있는 애들 딱 레버리지 2배 이상은 나오지 않으니까 고정된 픽스에서 레버리지가 계속 이런 파생 상품을 통해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맛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매운맛은 레버리지 2배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한 4배 이상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샤프링크나 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마인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어느 시점에서 좀 많이 날아가냐 이런 점은 이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셀러 형님에 따른 추이가 2020년도 9월달 추이부터 단순하게 좀 모았다라고 보게 되면 실질 가격 추이가 2만 미치니까 대충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한 12,000, 15,0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6만까지 올라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뭐 다여섯 배 정도 비트코인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셀러 형님의 들고 왔다 MSTR에 있는 주가와 이제 주식과 비교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MSTR에 따른 추이가 이제 과거로 회귀를 해가지고 만약에 요 구간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요. 요때죠. 2020년도 9월 달부터 요때부터 쭉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대충 이제 비트코인 한 3배, 4배 올라갔을 때 어찌 보면 이제 MSTR이 현재 시점에서 한 6배 넘게 올랐다. 6배, 7배 정도 더 올랐다. 뭐 요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 계산을 했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의 이더의 방향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방향성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방향성이 한번 정해져서 제대로 올라가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런 개별 기업들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정도씩만 소화를 해준다라고만 감안을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 비중은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쌍두마차 있는 이 두 개 있는 기업을 빼고도 나머지
떨어져 있는 기업들도 이더를 모아가려고 하는 기업이 다른 알트코인 대비보다 월등하게 많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전략을 만약에 개별 기업을 모아가면서 베팅을 때린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방향성이 비트코인이 애매할 때 말고 제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산가치 평가액이 진짜 두드러지게 나왔을 때 실제 그제서야 개별 기업들에 있는 주식도 방향성이 매우 높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샤프링크는 어느 정도 이제 주식수 반응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추가적으로 뭐 4,500만 주 정도는 추가로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식은 좀 더 많이 밀리겠지만 이더리움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